느린 공부 한 발짝 학습 연구소 나 튜터 공방. 이제 새학년 새학기 준비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2024년 기초학력 지도를 할 강사 모집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교육부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 사업은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나튜터는 교육부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이어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조 인력 배치는 아마 유지가 되거나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초, 중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도와 보조 인력 배치는 법령과 시행령으로도 아주 세세하게 규정해 놓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최근 주력하고 있는 지원 정책이기도 해요. 교육부가 작년 2022년에 발표하고 올해 2023년 시작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보면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 학생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교사, 강사를 활용한 방과 후 소규모 교과 보충 수업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대학생 등 보조 인력 학습 지원 튜터를 활용한 튜터링을 지원하고 라는 아주 구체적인 추진 내용과 함께 밑에는 빨간색으로 교과 보충 예산안 2023년 3,171억 원, 2024년 3,200억 원, 2025년 3,300억 원, 학습 지원 튜터 예산안 2023년 578억 원, 2024년 600억 원, 2025년 620억 원, 이렇게 확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표기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불과 3년 사이에 진단검사라는 이름의 시험과 결과 보고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 이렇게 진단만 왕창 하고 정작 가르치는 건 돈이 없으니까 못하거나 줄이겠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이런 두 가지 이유로 튜터 지원은 유지되거나 확대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는 따로 영상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벌써부터 종종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이 보조 인력 배치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보조 인력 배치는 교육부가 기초학력 안전망 완성과 관련해서 정규 수업 내에 지원할 수 있는 1수업 2교사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교육부에서 수업 보조 인력 배치라고 한 부분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지도할 인력을 채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란 학교장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학생으로 기초학력보장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어요. 즉, 진단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기 학년의 학습을 전혀 따라갈 수 없는, 예전에는 학습 부지나 느린 학습자, 미도달 학생이라고 불렀었던 학습력이 많이 부족한 학생을 말해요. 각 교육청들은 이 수업 보조 인력을 채용해서 활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계획을 만들고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에서는 실제로 필요한 내용으로 공고와 채용을 추진하게 돼요. 사업 추진 과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의 수업과 지도를 돕는 보조 인력을 지칭하는 명칭이 각 교육청별로 다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기초학력 협력교사, 기초학력 보조강사 채용, 기초학력 지원교사 채용, 기초학력 지도강사 채용, 기초학력 튜터 강사 채용, 기초학력 방과 후 강사 채용, 보충학습 지도 강사 채용 등등등. 이름도 제각각인데다가 채용 내용도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학생들을 지도하고 싶어 하시는 강사 선생님들의 혼란스러워하는 질문을 종종 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2023년 기준으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사실상 그동안 이랬다 저랬다 했던 협력교사 1수업 2교사 강사 채용 안내가 2023년이 시작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2024년에는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참고로 정리해 봤어요. 이번에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전 영상에서는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에 따라서 구별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23년에 체계화한 유형들은 모두 학생 지도 방법이 공통으로 같아지면서 그 구분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즉, 수업 보조 인력으로 채용되는 경우 모두 똑같이 수업 중에 교실에 들어가서 지도를 협력할 수도 있고 방과 후에 1대1 개별 지도나 소수정예 보충학습 지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정리하면 어떤 유형으로 채용이 되든 수업 중 협력 지도와 방과 후 보충 지도가 주가 된다는 거죠. 정확한 근무 내용은 채용 공고문을 자세하게 확인해 봐야겠죠? 이렇게 지도 방법에 따른 구분은 없어졌기 때문에 채용 조건이나 근무 여건에 따라 구분되는 3가지 강사 유형을 잘 구별해서 희망하는 유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이제부터 기초학력 강사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채용하는 3가지 강사 유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하는 일은 모두 비슷하거나 같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먼저 1유형 기간제 교사 채용.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은 교사를 채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유형과 가장 다른 점이 전문 교원 자격증이 있는 분만 채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초등학교에 지원하려면 그냥 교원 자격증으로는 안 되고 초등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분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무 시간은 채용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고를 잘 보셔야 하는데요. 보통 6시간 시간제로 많이 채용을 하고 8시간 전일제로 채용하는 학교도 있긴 해요. 전문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를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급여가 교육청에서 나오고 기간제 교사 기준 호봉으로 월급을 받게 된답니다. 채용 근무 기간도 교사에 준해서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1년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학교에서 채용 계획이 조금 늦어져서 4월이나 5월부터 채용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도 공고를 잘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이 유형은 교사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2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경력 인정도 되고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휴가, 연가, 병가도 사용이 가능해요. 또 방학 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요건에 임용 대기자를 제외하는 조항이 있는 지역도 있어서 이 부분도 공고를 잘 보셔야 해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3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적은 인원을 채용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다른 유형의 절반 정도의 인원을 채용 모집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유형의 채용 공고가 잘 안 올라올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2유형 강사 채용. 이름 그대로 파트타임 강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일 최대 4시간까지만 근무하고 주당 12에서 14시간으로 근무가 제한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정확한 근무 시간은 채용하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수업 지원과 방과 후 지도를 병행해서 4시간을 근무할 수도 있고 수업 지원만으로 오전에 4시간을 근무할 수도 있고 방과 후 보충 지도로만 4시간을 근무할 수도 있고 채용하려는 학교의 필요에 따라 4시간 근무의 근무 시간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잘 확인해야 해요. 하지만 시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채용 내용에 1일 4시간 근무 또는 주당 12시간 근무라는 안내가 보이면 아, 이 학교는 강사로 채용을 하는 거구나 하고 알아보시면 되겠죠? 1유형과는 채용 조건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다른 점이 초등학교에 지원한다고 해서 꼭 초등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심사 점수가 높을 수도 있겠지만 채용 기준상으로는 한글, 수학, 영어 지도와도 무관한 그냥 교원 자격증이 있기만 해도 괜찮거든요.
채용이 되면 교원 자격증에 대한 경력 인정도 해주니까 아주 유용하긴 해요. 그것만으로도 유리한 심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강사 유형의 채용 요건을 보면 교대생, 사대생도 가능하고 교원 자격증이 아닌 전문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고 학습 지도와 상담이 가능하다는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별도 자격 없이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안내되어 있어요. 물론 교원 자격증도 있고 학원이나 과외 등 여러 학생의 공부를 지도해본 경험이 있다면 심사에서 훨씬 유리한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만 62세 이하로 채용 결격 사유가 없다면 지원 요건에 맞춰서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 사실이에요. 강사 유형은 보통 10개월 정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요. 학교 계획에 따라 방학 기간에도 계속 보충학습 지도 프로그램을 지도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급여를 생각한다면 한 달이 뻥 날아가는 것보다는 꾸준히 지도하는 것도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당 급여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시간당 보수는 25,000원 정도인데요. 이것도 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공고를 잘 확인해 보세요. 근무 시간으로 보수를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따로 휴가를 신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게 되면 따로 보강처럼 근무를 더 해서 채워주거나 아니면 급여 계산할 때 근무하지 못한 시간수를 제외하고 주니까 보수가 깎이는 방식으로 계산돼요. 마지막으로 3유형 튜터 채용. 이 튜터 유형이 2022년 후반기부터 채용하기 시작한 유형인데요. 강사라기보다는 학교 채용 공무직에 더 가까운 조건으로 채용하는 인력이에요. 그래서 채용 내용에도 공무원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안내되어 있고 근무도 정규 근무 8시간에 휴게 시간 1시간 해서 총 1일 9시간, 주 5일째 40시간 근무로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기초학력 지원 교사라는 공고에서 이렇게 주 5일 40시간 근무라는 내용이 있으면 아, 이 학교는 튜터를 채용하는 거구나 하고 알아보시면 돼요. 채용 기간은 7개월 정도로 정해져 있고 지원 자격은 2유형 강사 유형과 같이 별도 자격 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시강제 강사 유형과 가장 큰 차이점은 파트타임 강사가 아닌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공무 직원 복무 규정에 따라서 1개월 만근하게 되면 다음 달에 1일의 연차가 생기고 연차 수당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병가나 특별휴가 사용도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다른 점이에요. 보수는 월급제로 받게 되고 세전 월 250만 원 정도 돼요. 물론 여기에서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30만 원 정도 나가게 되니까 실수령액은 조금 줄어들겠죠. 또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상 수업보조 인력 강사 3가지 유형은 모두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도와주고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것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채용 유형에 따라 하는 일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채용하는 학교에 필요한 지원 상황에 따라서 한 반에 가서 특정 학생만 계속 봐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에 여러 학생을 같이 봐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러 반에 정해진 시간마다 들어가면서 국어나 수학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수업 마치고 방과 후에 보충학습을 지도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수업 중에 지원하는 경우와 방과 후 보충 지도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고 수업 중 또는 방과 후 한 가지로만 지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채용되어 근무하게 된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실제로 근무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제로 일하는 1유형 기간제 교사 유형과 2유형 강사 유형은 대체로 이런 학습 지원만 해도 근무 시간이 다 채워지는데요. 1일 8시간 정식 근무를 하는 3유형인 튜터 유형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추가되는 업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튜터의 선택 업무라고 공시되어 있는 것인데요. 학교 사정에 따라 수업에 필요한 자료나 학습지 같은 것을 준비해야 하기도 하고
원격 수업 진행을 같이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방학 중 기초학력 프로그램도 지도해야 할 수도 있고,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나 등교 거부 같은 학교에서 생긴 돌발 상황에 따라 긴급한 교육 지원이 발생했을 때 같이 동참해야 하는 등 교장, 교감 선생님과 협의한 사항에 따른 업무를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공무직으로 채용된 유형이라서 학교와 협력해서 해야 할 일들도 함께 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평소에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살펴봐주고 가르치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간혹 필요할 때만 선택 업무를 협조해 달라고 의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거든요.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 인력으로 여러 가지 용어로 된 채용 공고가 이제 곧 올라오기 시작할 텐데요. 어떤 유형의 강사를 채용하려고 하는 공고인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잘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기간제 교사 유형, 별도 자격 없음으로 채용하는 강사 유형과 튜터 유형.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모든 학교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세운 교육 계획에 따라서 소속 교육청에서 만든 말로 채용 공고를 올리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 강사, 튜터라는 용어를 꼭 똑같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초학력 협력교사, 기초학력 튜터 강사, 학력 향상 보조 강사, 1수업 2교사, 기초학력 지도 강사, 기초학력 지원 강사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목보다는 공고 내용에서 근무와 관련된 부분을 잘 살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채용 자격이나 근무 시간과 근무 방법 부분을 잘 보시면 기간제 교사를 뽑는 학교인지, 시간제 강사를 뽑는 학교인지, 공무직 튜터를 뽑는 학교인지 구별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가 올라오면 공고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희망하시는 유형을 찾는 학교에 지원하시면 된답니다. 2024년이 시작되면 학교에서는 3월에 지원할 학생을 서둘러 선정한 후에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면 기초학력 협력교사를 바로 채용할 가능성이 커요. 이때가 되면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전국 각각의 시도 교육청 게시판에 채용 공고를 올리기 때문에 정말 협력교사 채용의 문이 태평양만큼 넓게 열리는 시기가 되죠. 아무래도 수요가 크다 보니 학교에서는 강사를 못 구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협력교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2유형과 3유형으로 지원하셔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을 잘 시작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3월, 4월쯤 되면 교육청별로 어떤 공고가 올라오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많은 관심 부탁해요. 우리나라 모든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이 여러 강사 선생님들과 함께 느리지만 자기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세심하고 정확한 학습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